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이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도 교수도 학생도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아 놓고 그 다음에 공정한 게임을 하고 요구해 맞는 거죠. 전라북도 교육감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슈 K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전북에서 화제와 쟁점에 섰던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분야입니다. 올해 전북교육은 12년 만에 교육수장이 바뀌었지만 취임 초기부터 교육단체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고 서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감 역시 더 심화되고 있지요. 2023년 전북교육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경한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올 한 해 전북교육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12년 만에 교육수장이 바뀌었다라는 점이죠. 네. 또 서거석 교육감이 이제 임기를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반도체 인재 양성 커다란 주제를 제시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지방대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어려운 점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입니다만 이제 공공의대 설립 문제 여전히 그 국회 계류 중이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또 한편은 이제 학생 인권도 중시하면서 이제 교사의 인권도 어떻게 서로 양립할 수 있을까 이런 교권 문제도 함께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습니다만 이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문제 이 문제도 어떻게 할 건가. 올해 또 내년도 항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교육의 수장이 바뀌었다는 이 교육 정책의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교육감은 학생들의 기초 학력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진단고사 치르겠다고 예고도 하셨고요.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양합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전북의 학력이 이제 전국의 최저 수준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팩트니까 어쩔 수는 없다고 봐요. 또 한편 저는 가장 또 문제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국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점이에요.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것은 100점 만점에 20에서 40점 정도 정말 낮은 점수 학생이 많다라는 점인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마도 학력 문제를 새로운 서교육감은 관심을 갖고 해보겠다. 그러면 그걸 알아보려면 결국 진단평가가 필요한데 이 진단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MB정부 때 같이 일제고사 형식으로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학교의 현장이나 교육단체는 이 일제고사로 해서 결국 학교 간 혹은 학생 간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현재 위치가 어떠된 건지 그 학생의 성적, 학력의 유상을 정확히 한번 진단해 보겠다. 그 진단에는 자율권을 주겠다.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하고 안 하겠다면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진단평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유연성, 탄력성을 갖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고요. 이 취임 초기부터 서교육감께서 조직 개편 등으로 교육계 안팎의 갈등을 좀 일으키셨죠. 이런 가운데 또 서감께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또 앞두고 계시고요. 교육 현안 해결하는 데 이것들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 문제 수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문제 자체가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 이제 당선을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선거법에서는 이제 당선 무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또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제 관심사가 학생보다는 나의 그 자리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이런 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도가 재판 떨어지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서간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전북 교육을 추려갈 건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초기 6개월 지금 정도에서는 거의 실정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공부하는 시기에 너무 일방적인 정책들을 많이 쏟아놨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교육의 주체가 이제 결국은 교육은 교사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가면 주체가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이제 교육은 또 망쳐지는 이런 입장인데 좀 더 그런 점에서는 좀 세련되게 또 정교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정책 초반에 그런 실정이 결국은 서교육감이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지방대 위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답답한 문제인데 정부가 올해 또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을 밝히면서 비수도권 대학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기 해결될까요?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사고가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에 뭐 기회 평등만 주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런 운동장 속에서 기회 평등만 준다고 해서 그게 바람직한 정책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수도권과 그리고 지방, 뭐 수도권과 나머지 이런 형국으로 불균등을 심화시킨다라는 것은 국가의 미래 인재 양성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아마도 취업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 이제 반도체 시장일 건데 이 시장마저 서울의 중심으로 다 쏠려간다면 지방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관한 균형 있는 인재 양성을 배분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도 숨통을 틀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 틀거리 속에서는 거의 신자유주의자들에게서 상당히 앞으로도 지방 대학들은 위기를 더 심화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짚어주시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의대 설립에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어요. 전북 설립이 더 불투명해지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어떻게 혹시 전망하시고 있습니까? 공공의대 설립은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둘 다 의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그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우리 지역에서 와서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임기 대 이제 1년 정도 남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후반기 가면 동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그 코로나 시기 때 실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의료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공공의료 정책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때 민주당이 의사협회하고 힘겨루기를 통해서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의사협회한테 지금도 거의 굴복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말 의지가 있는가? 저는 지금 봐서는 의지 없다고 봅니다. 공공의대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한 방법은 서남대 의대 정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정책이라도 펴줘야 되는데 그마저도 이 싸움이 이제 전국적인 싸움이 돼버렸거든요. 네. 판이 커지면은 결국은 뭐 서남대의 그 의대 정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통성, 정당성을 또 주장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금 형국이라고 봅니다. 좋은 시기를 놓쳤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올해 또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권에 대한 문제도 큰 이슈였습니다. 올여름 익산 또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논란도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교육의 인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라북도가 이제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네. 또 학생 인권은 당연히 뭐 인권 문제는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거의 천부 인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똑같은 사람으로서 교사의 인권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도 함께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의 인권과 함께 교사의 인권, 저는 교권이라는 말을 사실 쓰고 싶지 않은데 네. 지금은 교사의 인권도 침해되고 있으니까 이 둘을 서로 조화시킨다라면 그럼 학교 공간에서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교사는 당연히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되지만 학생도 이제는 인권 교육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랍니다. 그 학생이 이제 학생이 아닌 타자, 그 타자 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사들의 인권도 함께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교육이 뭐 우리 사회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인권의 문제가 학생 중심에서 많이 좀 경도돼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전북 교육이 좀 더 나아지려면 새해에는 어떤 과제들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전라북도 교육에서 지금 서우석 교육감이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문제, 미래교육이 뭔가에 대한 정확한 좀 명료화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래의 교육이냐 아니면 교육의 미래냐 이런 점에서도 아직도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변화된다면 뭐 사회 변화에 교육이 따라가는 입장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논의도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교육 혁신은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은 전북은 계속 학력 논쟁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기초학력, 저는 좀 기본학력이란 말을 필요고 쓰고 싶습니다만 네. 기본학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그 준비를 초기 때부터 해야 된다. 그 초기라는 것은 초등학교 결국 3, 4학년 때 문해력을 잡지 않으면 학력은 잡지 못합니다. 결국은 중고등학교 가서는 못 잡거든요. 그러면 전북교육이 어디다 방점을 두고 이것을 긴 안목으로 볼 건가. 이런 고민들이 현재 숙제라고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